자, 2022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마 쇼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마 쇼 안에서도 그 세차용품들이 이번에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 아주 기대가 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요약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루페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이번에 시마쇼에서 무선 5인치 폴리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브리드 미니 HLR75 모델. 사실 이 모델은 나온 지가 꽤 됐죠. 저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몇 달 전부터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시마쇼에는 5인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5인치는 올해에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이브리드 미니 제가 언박싱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고 곧 리뷰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거는 그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흥미로운 거는 여기 보시면 브러쉬드 모터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폴리셔들이 특히나 이제 무선 폴리셔들은 브러쉬리스 BLDC라고 그러죠. 브러쉬리스 모터를 쓰는 게 대세인데 루페스는 아직까지도 브러쉬가 있는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이브리드 미니는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총 3가지 패키지인데 이 베어 툴, 그러니까 폴리셔만 있는 거는 거의 사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요 2가지 구성, 베타 키트와 스탠다드 B 키트 요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요 하얀색 하드 케이스가 있냐 없냐 요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둘 다 배터리 2개에 차저 그리고 기계 있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탠다드 B 요 키트를 사시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요 하드 케이스가 이쁘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실용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우노 어드밴스드. 제가 리뷰도 했었죠. 우노 프로텍트라는 이제 올인원 컴파운드가 있고 또 우노 퓨어라는 또 이제 순수 마무리용 컴파운드가 있는데 요번에 우노 어드밴스드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 우노 프로텍트의 개선판 아니냐, 업그레이드판 아니냐 요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업그레이드판이 아닙니다.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 지금 이 표를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오는데요. 빨간색이 우노 프로텍트고 초록색이 우노 어드밴스드예요. 딱 보시면 커팅력을 보면 빨간색인 우노 프로텍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커팅력이 우노 어드밴스드가 더 약해요. 그리고 요 필은 이제 충진하는 거죠. 스크래치를 가려주는 능력 역시 우노 프로텍트가 좀 더 낫습니다. 그럼 우노 어드밴스드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바로 요 피니시, 그러니까 광도면과 얼만큼 곱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우노 프로텍트보다 조금 낫고요. 가장 큰 차이는 요 프로텍션에 있는 거죠. 올인원은 원래 연마와 나중에 이제 왁스가 입혀지는 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노 프로텍트보다 커팅력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뒤에 얹어지는 그 왁스에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좀 더 내구성이 높은 왁스가 입혀진다. 그런 쪽에서 결이 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노 어드밴스드가 우노 프로텍트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컨셉의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 리빌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기온커츠의 프랩 같은 유분기를 제거하는 그런 알코올 베이스의 이제 탈지제인데 흥미로운 거는 노란색이 라이트고
이 파란색 스트롱 요 두 개의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러니까 컴파운드 뭐 폴리싱하고 기름기를 닦아내는 그런 가벼운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거고 이 스트롱은 좀 더 이제 강한 탈지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 제품 주의사항을 보면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에 직접 뿌리지 말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코올이 함유량이 되게 높은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트롱을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빌 라이트 요 노란색 요 제품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뭐 요거 정도는 라이트 정도는 궁금해서 한번 사보고는 싶긴 한데 뭐 기존에 사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오치 게러지 요 제품도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번에 그리오치 게러지에서 더 보스가 이제 그리오치 게러지에서 만드는 폴리셔 라인업입니다. 보스라는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폴리셔라는 되게 딱 봐도 픽시스럽게 생긴 폴리셔가 출시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게 딱 사진만 봐도 대충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시죠? 예, 누가 봐도 굉장히 배색부터 플렉스의 픽시를 많이 벤치마킹 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데 픽시랑은 조금 차별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편심 그러니까 듀얼 모드도 되고 싱글 모드가 되는데 편심이 13mm예요. 특이하죠? 이게 보통 이 바닥에서는 12mm 그리고 15mm, 21mm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12mm도 아니고 15mm도 아닌 13mm의 편심을 갖고 있는 듀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들이 만드는 제품은 어디 뭐 중국 이런 OEM에서 만든 그냥 상표만 바꿔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라는 걸 뭔가 이제 어필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굳이 12mm가 아니라 13mm 편심을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는 저기 뭐 상표만 붙여서 파는 거 아니야. 누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꼈고요. 또 좀 보면 이 제품도 여기 사진상에는 배터리만 나와 있지만 얘도 유선 모드로 아답터를 끼면 유선 모드로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알다시피 요 헤드를 이렇게 완전히 180도까지 구부리고 아니면 90도까지 이렇게 약 90도 정도 목을 꺾을 수 있대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폴리셔의 작동 그 소리예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으셨어요? 소리가 엄청 조용합니다. 다시 한번. 네, 이 정도 소리면 사실 픽시보다도 더 조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들으니까 요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진동도 억제가 됐을 것 같고 왠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 제품도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되는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쯤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3월에서 5월 사이쯤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가격이 경쟁력이 괜찮지 않다면 픽시보다는 무조건 싸야겠죠. 예, 픽시보다 비싸면 사실 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소리가 작으면 글쎄요, 맞아요. 문고리님 말씀처럼 커팅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거는 진동도 적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픽시처럼 보시면 예, 보시죠. 지금 헤드를 똑같이 이게 당겨서 빼는 그래서 13mm 편심의 듀얼과 싱글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보면 플렉스의 픽시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했다. 저 지금 고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꺾이는 거.
굉장히 벤치마킹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양념을 조금 더 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우츠 게러지의 이 브랜드를 저는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느낌이 좀 어떠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 판도를 바꾸는 뭔가 리더 역할, 뭔가 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데, 이 앞서 있는 애들을 잘 보고 걔네들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자기들만의 상품을 만드는 그런 컨셉의 그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거 그냥 상표만 바꿔서 파는 모 브랜드와는 좀 다릅니다. 나름 이제 돈도 좀 쓰고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미 픽시가 나온 지가 꽤 됐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미 픽시를 샀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새로운 제품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없고요. 요거 워터 스팟 리무버 젤이라는 제품이 요번에 출시가 된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워터 스팟 리무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터 스팟 리무버 제품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는 타입, 뿌리고 닦는 타입인데, 그 다음에 요 워터 스팟 리무버 젤은 뭐냐면 워터 스팟 리무버이면서 젤로 된 거예요. 요 보면은 분무기가 없죠. 이게 짜서 쓰는 형태의 워터 스팟 리무버인데, 요런 형태의 워터 스팟 리무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제품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터 스팟을 지우는 그 효과가 더 좋아요. 여기도 보면 quickly removes tough water spot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워터 스팟도 아주 빠르게 제거한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본넷이나 루프 이런 데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뿌리는 제품도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지만, 간혹가다 이제 옆에 수직 패널 있잖아요. 도어라든가 휀더 이런 쪽에 워터 스팟이 생겨서 이걸 뿌리면 얘가 흘러내려요, 빨리. 그러면 효과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워터 스팟 리무버 젤로 되어 있는 요런 제품을 쓰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한번 사서 써볼 것 같아요. 예. 기온 쿼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글라스라는 원래 기온 쿼츠의 유리 세정제, 글라스라는 유리 세정제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 글라스 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유리 세정제에 발수 기능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기온 쿼츠 같은 경우에 카샴푸, 바스라는 카샴푸가 있죠. 거기에 발수 성분을 합친 바스 플러스라는 카샴푸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그 장명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유리 세정 능력 플러스 그 발수 성능까지 겸비한 제품인데, 요 제품을 저는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유리 발수 코팅 하시고 이 와이퍼 몇 번 쓰면 이제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번 세차할 때 얘로 좀 써주면 그렇게 유리 발수 코팅이 빨리 날아가는 걸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도장면에다 유리막 코팅하고 평소에 관리제 쓰듯이 유리에도 발수 코팅을 한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요런 걸로 한번 닦아주면 유리 발수 코팅도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번 시마쇼의 주인공은 카프로였죠. 카프로가 굉장히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제품들을 한번 조금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로드 2.0과 패브릭 2.0, 말 그대로 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카프로의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서 이어오던 그런 제품이죠. 사실 리로드가 제품에 써 있진 않았지만 그간 한 3번, 4번의 개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는 잘 모르지만 V1, V2, V3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왔는데 이번에 리로드가 아예 2.0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리로드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잔사가 좀 있어요. 얘가 작업성이 좀 이렇게 검은 차에다가 잘못 바르면 얼룩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좀 개선이 됐나? 그래서 요번에 2.0에 개선된 내용을 좀 봤는데 작업성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사실은 개선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예전과 같이 작업성이 좋다. 그 정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작업성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오히려 뭐 내구성이나 이런 발수력, 슬릭감, 이런 게 더 좋아졌다라고 써 있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리로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잔사가 조금 더 남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찌됐든 2.0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됐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리거도 또 변경이 됐습니다. 예. 요 트리거 제가 무슨 제품인지 아는데, 요 트리거가 꽤 괜찮은 트리거거든요. 가격도 비싼 트리거예요. 예. 요거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브릭 2.0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냐면 직물 발수제예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탑, 뭐 오픈카에 소프트탑, 직물로 되어 있는 소프트탑에 뿌리면 이제 발수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리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직물 형태에다가 뿌리면 발수가 일어나는 제품인데, 이 직물에다가 뿌리는 이 발수 코팅제가 냄새가 엄청 독한 애들이 많아요. 도저히 막 솔벤트 냄새 때문에 진짜 지독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요번 패브릭 2.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냄새도 없이, 그리고 직물을 뻣뻣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발수력을 올렸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요거 릴리즈와 다크사이드 요 두 제품인데요. 일단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왁스 베이스로 된 큐디다. 카프로가 사실은 카나우바 베이스의 큐디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를 왜 뒤늦게 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리막 코팅이 막 끝난 차량을 바로 출고를 해야 될 때, 바로 운행을 해야 될 때, 요 릴리스라는 제품을 쓰면 좋다. 혹시라도 네가 운행을 하다가 비를 맞았을 때 코팅층이 상하지 않게 막아준다.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는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유리막 관리제, 아까 뭐 카프로의 리로드 같은 제품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카나우바 베이스, 왁스 베이스에 물왁스를 쓸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왁스 베이스에 그냥 물왁스가 하나 나왔다. 별로 그렇게 저는 구매욕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제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옆에 있는 이 다크사이드라는 제품은 말 그대로 타이어 드레싱제예요. 카프로가 타이어 드레싱제가 없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펄이라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겸해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제품은 있었는데, 타이어만을 위한 드레싱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블랙아웃이라는 타이어 코팅제는 있었는데, 타이어 드레싱제가 없었죠. 근데 요번에 다크사이드라는 타이어 드레싱제가 나왔고요. 역시 카프로에서 나온 제품답게 SiO2가 함유된, 유리막 코팅의 원재료인 SiO2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드레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는 코팅보다는 내구성이 약하지만 펄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다. 자기네들 말로는 3개월까지도 지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아주 주인공이 나왔죠. 바로 카프로의 디쿼츠. 카프로에서 이제 내년에 출시할 완전히 새로운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저 카프로에서 나와 있는 유리막 코팅제가 이제 C쿼츠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뭐 C 다음에 D니까 알파벳 순서가 D니까 D쿼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 이런 네이밍이 붙었냐면 얘네들 이 코팅제의 메인 테마가 뭐냐면 나노 다이아몬드가 인퓨즈드 된, 그러니까 나노 크기의 다이아몬드 입자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게 메인 테마예요. 그래서 D가 다이아몬드의 D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D쿼츠가 요렇게 생겼고요. 이게 벌써 뭔가 약간 보석을 뜻하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이렇게 딱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나노 다이아몬드 쿼츠 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패키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For Certified Installer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프로의 인증점에만 납품하는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이 보면 일단은 이 제품은 프로용이 맞아요. 근데 오너용으로도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D쿼츠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면서 아마 오너용으로도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이 코팅제의 테마는 그렇습니다. 그럼 나노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뭐 무슨 이득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사실은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연필 경도예요. 이게 우리 4B의 연필 뭐 이런 거 써봤잖아요. 4B 연필, 4B, 3B, 2B, 1B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1B인데 B 경도에서 D쿼츠를 바르면 3H가 된다는 뜻입니다. 혹은 4H. 그러니까 단계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5단계 혹은 6단계 연필 경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경도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유리막 코팅제를 써봤는데 다 그런 얘기 써 있어요. 뭐 우리 유리막 코팅제는 9H의 경도를 갖고 있어서 뭐 내 스크래치성이 좋습니다. 그런 문구가 하나씩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D쿼츠 같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필 경도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유리막 코팅제는 제가 봤을 땐 처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D쿼츠의 그 메인 테마는 뭐냐면 표면 경도를 정말로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차량 도장면에 입혀지냐. 그래핀 코팅제 나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야 내가 그래핀 연구원이야. 그래핀은 절대 차량 도장면에 입혀질 수 없어. 그런 말씀 하세요. 다이아몬드가 도장면에 입혀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마케팅적인 요소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코팅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표면 강도를 강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코팅 D쿼츠의 메인 그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프로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면 또 응당 또 속더라도 사보고 속는다. 써보고 속는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는 어떻게든 구해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경도가 상승하는지 실험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해봐야 직성 풀립니다. 뭐 남들이 아무리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 저는 만족을 못해요. 내가 사서 써봐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뭐 요 제품도 출시가 되면 또 제가 어떻게든 뭐 인맥을 뭐 통해서든 아니면 뭐 가서 빌든 어떻게든 좀 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2022년 시마쇼에서 발표됐던 여러가지 세차용품 신제품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아주 기대되는 제품들을 꼽아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 뭔가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 세차 환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물론 통장은 통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 또 재밌는 제품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나와줘서 구매 욕구를 이렇게 확 불러일으키는, 계속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재밌는 제품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디테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